여러분, 대화와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상대를 이기는 논리적인 말발, 아니면 감정을 숨기지 않는 솔직함? 아닙니다. 사실 진짜 대화와 토론의 핵심은 바로 예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예의 있는 대화가 중요하고 실제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무심코 실수할 수 있는 것들까지 짚어보면서 여러분만의 대화 스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팁도 소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시청자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 간단한 질문. 혹시 무례한 대화 때문에 감정이 상했거나 논점을 잃은 대화를 해본 적 있나요? 그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한편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던 대화는 어땠는지 떠올려 보세요. 나 자신도 대화를 개선하고 싶은 이유 스스로 아시겠죠? 문제점 제시. 이야기의 예의를 갖추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 소통의 단절. 무례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는 대화의 문을 아예 닫게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서로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죠. 일상 예시 친구나 직장에서 상대가 말을 끊고 무시할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결국 대화는 계속되지만 아무도 설득당하지 않고 감정만 상한 채 끝났던 기억이 있지 않으신가요? 논리의 무너짐. 예의는 단순히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현만이 아니라 당신의 논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공격적인 말이나 태도는 논점에서 벗어나 쉽게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만듭니다. 사례 TV 토론에서 서로 비방만 하느라 실제 의제를 다루지 못하는 경우, 신뢰의 파괴. 상대방의 언행에서 예의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없는 대화는 그 자체로 의미를 잃습니다. 실제 사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무례한 댓글로 인해 논쟁이 격화되고 소모만 남는 상황. 상세 확장. 예의를 갖추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 우리 사회에서 예의는 대화와 상호작용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예의를 갖추지 않고 무례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로 소통할 경우 그 결과는 매우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 간의 소통에서뿐만 아니라 공공의 장소에서, 심지어 온라인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통의 단절. 첫 번째로,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소통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례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는 대화의 문을 닫게 만들며 몰입된 논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서로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사례. 친구와의 대화, 친구 사이의 대화에서도 무례함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 할 때 다른 친구가 말을 끊고 무시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서로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사례. 직장에서도 무례한 태도는 소통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회의 중에 한 동료가 다른 동료의 말을 끊고 비아냥거리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그 회의는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결국 대화는 계속되지만 아무도 설득당하지 않고 감정만 상한 채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논리의 무너짐. 두 번째로,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논리가 무너집니다. 예의는 단순히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현뿐만 아니라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공격적인 말이나 태도는 논점을 벗어나 쉽게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만듭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사례.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서로 비방만 하느라 실제 의제를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이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 토론 중에 한 후보자가 상대방을 인신공격하고 비방하는 경우 논의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신뢰의 파괴. 세 번째로,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신뢰가 파괴됩니다. 상대방의 언행에서 예의를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없는 대화는 그 자체로 의미를 잃습니다. 실제 사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무례한 댓글이나 공격적인 게시물은 논쟁을 격화시키고 소모점만 남기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용자가 토론 주제와 관련 없이 다른 사용자들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댓글을 달 경우 논의는 본래의 목적을 잃고 감정적인 반목만 남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건설적인 토론이나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신뢰. 직장 내에서도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신뢰가 크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상사가 부하 직원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상사를 신뢰하지 않게 되며 팀 전체의 사기와 효율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예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
위의 문제점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의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사회적 관습이나 도덕적 기준을 넘어서 소통의 질을 높이고 논리적 논의를 촉진하며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제 각각의 문제점을 더 깊이 탐구해보고 각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소통의 단절 극복. 소통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 경청,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며 대화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감 표현,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하고 이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와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명확한 의사 전달,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같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되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논리의 무너짐 극복. 논리의 무너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논리적 사고 강화.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논리학 서적을 읽거나 관련 교육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의를 갖춘 표현 사용. 공격적인 표현이나 태도를 피하고 예의를 갖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와 같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반박하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감정의 제어, 감정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냉정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논의가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며 논리적 논의를 촉진합니다. 신뢰의 파괴, 극복. 신뢰의 파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관된 행동. 신뢰는 일관된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항상 예의를 지키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솔직한 의사소통. 솔직하고 투명한 의사소통은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같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밝히되 예의를 갖춘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신뢰 구축. 상대방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와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예의를 갖춘 대화의 장점. 이야기. 이 예의 있는 대화가 주는 긍정적인 변화. 예의를 갖춘 대화는 단순히 사회적 관습을 따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촉진하며 더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은 예의 있는 대화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변화들입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논리에 집중하게 한다. 첫 번째로 예의 있는 대화는 감정을 다스리고 논리에 집중하게 합니다.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끼면 감정적인 반응보다 논리와 생각에 집중하게 되죠. 예의는 상대를 무장해제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사례. 협상이 완화. 한 차례 어색했던 협상이 존중의 표현들로 완화됐던 일화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회사 간의 협상이 처음에는 긴장된 분위기에서 시작되었지만 한쪽이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로 접근했을 때 협상은 훨씬 더 유연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은 서로의 요구사항을 더 잘 이해하고 보다 상호호혜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심층 분석 및 적용 방법. 적극적 경청.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주면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는 감정적인 반응을 줄이고 논리적인 대화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공감 표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와 같은 단순한 표현도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몸짓, 표정, 눈맞춤 등 비언어적인 요소도 예의 있는 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진정성과 공감을 전달합니다. 더 강력한 설득 효과. 두 번째로 예의 있는 대화는 더 강력한 설득 효과를 가져옵니다. 공격적인 태도보다 존중이 깃든 태도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방어할 필요 없이 메시지에 집중하기 때문이죠. 비유와 사례. 부드러운 손길의 비유. 날카로운 톱보다 부드러운 손길이 더 깊이 들어간다는 비유가 있습니다. 날카로운 톱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반대로 부드러운 손길은 상대를 편안하게 하여 메시지를 쉽게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연설사례 한 정치인이 자신의 연설에서 상대당을 공격하기보다는 존중하며 대화의 문을 열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전달하면서도 상대방의 입장도 존중한다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층 분석 및 적용 방법. 상대의 입장 이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가 방어적이기보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대화를 듣게 만듭니다. 논리와 감정의 조화. 논리적인 근거와 함께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표현을 사용하면 더 설득력 있는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피드백. 상대방의 주장을 부분적으로라도 인정하고 그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대화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관계를 해치지 않는다. 세 번째로, 예의 있는 대화는 관계를 해치지 않습니다. 토론에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관계는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료, 친구 혹은 가족과의 논쟁에서 이는 더욱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사례. 논쟁 후에도 긍정적인 관계 유지한 예로 두 친구가 정치적인 문제로 뜨거운 논쟁을 벌였지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를 나누었을 때 논쟁 후에도 친구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였으며 논쟁을 통해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심층 분석 및 적용 방법. 존중의 표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 다소 생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와 같은 표현은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의 제어. 논쟁 중에도 감정을 잘 제어하고 논리적인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의사소통. 항상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의사소통을 지향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대화를 더 즐겁고 유익하게 만들며 관계를 더욱 강화합니다. 예의를 갖춘 대화의 긍정적인 영향. 예의를 갖춘 대화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효과적인 문제 해결. 예의를 갖춘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높은 신뢰도. 예의를 지키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며 이는 더 깊이 있는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 예의 있는 대화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이는 대화의 질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과 유익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질적인 팁. 예의를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 이야기 3. 대화 중 바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스킬. 대화 중 예의를 지키는 것은 상호 간의 존중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보다 건설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의를 지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점. 말 끊지 않기. 첫 번째 스킬은 대화 중에 절대로 말 끊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끊는 순간 상대방은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대화의 흐름을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토론에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 친구와의 대화. 친구와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친구의 말을 자주 끊었다면 친구는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친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회의 중. 직장 내 회의에서 다른 동료의 의견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끊어버리는 상사의 태도는 팀의 사기를 저해하고 더 나아가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적용 방법. 적극적 경청. 상대방이 말을 마칠 때까지 집중해서 듣는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상대가 말을 마치면 간단하게 요약하거나 질문을 던짐으로써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타이밍 지키기.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싶어도 차례를 기다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대화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존중하고 상대방이 완전히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예의를 지키는 기본입니다. 2점. 감정 대신 논리로 말하기. 두 번째 스킬은 대화 중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대화를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할 수 있지만 논리적인 표현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촉진합니다. 예시와 적용. 감정적 표현. 너 틀렸어. 와 같은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며 대화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논리적 표현 내 관점은 조금 달라. 들어볼래? 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을 존중하며 그들의 의견에 호기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는 더 깊이 있는 논의를 가능하게 합니다. 핵심. 감정 표현 재구성 감정을 표현할 때도 나는 이렇게 느껴라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논리적 근거 제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대화를 더 의미 있고 건설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3점 칭찬 후 피드백 주기. 세 번째 스킬은 칭찬 후 피드백을 주는 샌드위치 기술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을 칭찬하고 그 후 피드백을 제시한 뒤 다시 긍정적인 마무리로 끝내는 방식입니다. 예시. 직장 내 피드백. 제가 이 부분은 정말 공감해요. 그런데 한 가지 제 의견을 더하면 이 점에서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적용 방법. 칭찬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을 먼저 언급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피드백 주의 깊게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줍니다. 이때 피드백은 건설적이며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무리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언급을 하여 대화를 긍정적인 분위기로 마무리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피드백을 더 수용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4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네 번째 스킬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비언어적 신호는 때로는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시와 적용. 적당한 눈맞춤과 고개 끄덕이기. 이는 상대방에게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대화의 질을 높이고 상대방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표정 관리 불쾌해 보이는 표정은 대화의 분위기를 망칠 수 있습니다. 평온한 얼굴 표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절한 미소는 대화를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층 분석 및 적용 방법. 비언어적 신호 파악. 상대방의 비언어적 신호를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그들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고 이에 맞춰 자신의 비언어적 신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비언어적 신호 관리. 자신의 비언어적 신호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이 존중받고 있으며 대화에 공감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5점 자신이 틀렸을 때 사과하기. 5번째 스킬은 대화 중에 실수하거나 예의를 벗어났을 때 바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사과는 대화를 다시 정상 궤도로 돌리는 원동력입니다. 예시와 적용. 직장 내 사과 회의 중에 동료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무시하는 발언을 했을 때 방금 제가 무례하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와 같은 표현은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건설적으로 이어가게 도와줍니다. 적용 방법. 즉각적인 사과. 실수나 무례한 행동을 즉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진정성을 전달하며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과. 일반적인 사과보다는 구체적인 사과가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방금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와 같은 표현은 더욱 공감과 존중을 전달합니다. 관점 확장. 인정 차이를 존중하자. 이야기 4.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미리 정해진 가치나 경험이 아닌 각자의 독특한 배경에서 비롯된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하려는 관점의 포용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배경과 경험. 세상에는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각 개인은 자신만의 고유한 배경, 경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배경의 다양성. 문화적 배경. 각 사람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유교적 전통이 강한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이와 경험을 중요시하고 또 다른 사람은 개인주의적 문화를 기반으로 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경험의 다양성. 각자의 삶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들이 그들의 생각과 주장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이민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민 정책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으며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은
국방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치의 다양성과 개인의 가치관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의견과 주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중심의 가치를 중요시하며 또 다른 사람은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중요시할 수 있습니다. 예의를 갖춘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하려는 관점의 포유입니다. 이는 서로 다른 배경, 경험,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함합니다. 차례 유명 리더들의 포용적인 리더십.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자 인권운동가인 넬슨 만델라는 그가 이끄는 과정에서 다양한 배경과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이는 그가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어우러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이끄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 애플의 창립자 스티브 잡스는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팀으로 구성함으로써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팀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이를 통해 애플이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예의가 대화에서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예의가 없다면 대화는 감정 싸움과 논쟁으로 끝날 수 있지만 예의를 지키면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난 뒤에 여러분의 대화와 토론이 더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예의 있는 대화를 응원하는 작은 표현입니다.